아직 그 냇물 아래 있을까? 난 죽어 있었는데 죽어서 봄날의 냇가를 걷고 있었는데 아 죽어서 좋았는데 화냈는데 솜털처럼 가벼웠는데 투명한 물결 아래 희고 둥근 조약들을 보았지. 해맑아라. 하나 둘 셋 거기 있었네. 하루섬에 더 고요하던 그 거리. 평일 오후 7시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작품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독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몽환적이면서도 되게 시적인 그 한강 특유의 문체가 이거는 그냥 읽으면 아 이건 한강의 소설이구나 하고 읽다 보면 꿈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은 후에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꿈속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느낌은 알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그 사람의 고통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겠다. 그 사람이 고통이라고 표현하면 아 그것이 그 사람의 고통이구나라고 그냥 있는 대로 이해해 주어야겠다. 이렇게 재단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는 한강 작가는 또 한 면만 보는 건데 여기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공부가 너무 많이 되었어요. 책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너무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인생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책을 통해서. 무심코 쥐어든 책에서 마음을 훔치는 문장을 발견하는 즐거움.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의 기쁨과 벅참을 아는 사람들. 하지만 그런 즐거움을 애써 찾는 이는 이제 많지 않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 책과 사람을 잇는 사랑방을 만들기 위해 책지기들은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대도시의 대형 서점과는 다른 지역 서점. 이곳을 지키는 책지기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봤습니다. 경북 구미시. 여기엔 좀 남다른 서점이 하나 있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서점 전면엔 발간 날짜별로 정리된 신간 코너가 있습니다. 가장 잘 팔린다는 베스트셀러를 모아놓은 곳은 없냐고요? 그 대신 누구나 한 번은 들여다봄직한 재미있는 주제의 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여긴 독창적인 책 선정과 소개를 중시하는 이른바 큐레이션 서점입니다. 저는 3.1문고 대표 김기중입니다. 3.1문고에서 큐레이션이라든지 책 주문 같은 거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여기가 핸드폰 가게였어요. 네, 핸드폰 사업을 저희가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핸드폰 사업은 좀 보람이 없었어요. 돈은 좀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더 이상 하기 싫다는 생각도 좀 있었고요. 2014년도에 지역에서 가장 큰 서점이 없어졌어요. 지역에 그래도 종합 서점이 없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인구 40만이나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책을 좀 좋아했었거든요. 서점이 없어지니까 그 상실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서점을 열기 위해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대형 서점과는 다른 독특한 기획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여기는 재미, 여기는 감동,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힘이 되는 소설을 또 골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받아요.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럼 여기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인생 소설 50선을 제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데이터를 한 1년 정도 모아서 이렇게 이제 코너로 꾸미기도 하고요. 책은 지식만 전하지 않습니다.
삶의 중대한 방향, 길을 바꿔놓기도 하죠. 그래서 탄생한 게 종이 약국. 처음에 이제 서점에 사람들이 왜 올 거라는 고민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고민이스가 오지 않을까 쉽게 생각을 했죠. 그래 고민을 적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해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딱 한 달을 딱 하니까 한 300통 정도 왔어요. 지금도 보면 여기 가득 들어가 있는데 하나하나 엽서를 읽고 공통 주제를 뽑았습니다. 책 추천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작가들에게 요청했죠. 짧은 시간 한두 쪽만 읽어도 위로의 말을 걸어줄 책들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좋은 책을 만나가지고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도 그런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저희는 결혼 상담소처럼 마치 어떤 짝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도 저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여기가 만화도서관이에요. 요거는 그냥 무료로 볼 수 있는 공간인데 왜 그렇게 뒀는가 하면 아이하고 엄마는 서점에 가고 싶은데 아빠는 서점 오기 싫어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빠들이 오다가 만화도서관에 있네 해가지고 만화책을 펼치기 시작하면 아빠가 제일 서점을 떠나기 싫어해요. 이거 다 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저희 서점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체류 시간이 긴 서점 중에 하나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뭐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서점을 열기 전에 기획했던 기획서예요. 한 300개 정도 전 세계 서점을 돌면서 리서치했던 것들을 글을 쭉 적었어요. 건축가님한테 드리면서 나는 서점을 돌면서 여기는 이게 좋았고 여기는 저기 좋았고 여기는 현관문은 이게 좋았고 서가는 이게 좋았고 매대는 이게 좋았고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가지고 전했던 책이고요. 처음에 원래 이게 A안 B안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좀 독서에 집중돼 있다 하면 두 번째 안은 좀 약간 사람들과 모일 수 있는 그런 게 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더 예쁜데 이걸 할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그래도 100명 이상 모여야지 저희가 앞으로의 커뮤니티 구성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이런 형태로 가게 되었고요. 어떻게든 오프라인 서점의 기능성을 다시 살려야 되는 게 제 서점원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책방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평상 같은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책 토론과 강연, 글쓰기 모임도 마련했습니다. 책 좋아해요? 책이요? 딱히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 오는 건 좋아요? 좋아요. 글씨 쓰는 게 재밌어요. 서점이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약간 기뻐요. 그리고 기쁘고 즐거워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와요. 여기 오면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는 냄새가 나요. 저쪽에 쿠키죠. 그 앞에 커피가 있어. 저 앞에 커피가 있어요. 이 부분이 제일 재밌어요? 네. 왜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여기서 노는 거 재밌어요? 네. 나중에 또 오고 싶어요? 오고 싶어요 해야지. 오고 싶어요 해봐. 보고 싶어요. 또 오고 싶어요? 네. 가족 모두가 책 속 세상에서 떠들고 놉니다. 그렇게 서점은 아이들에게 놀이터 같은 장소가 되겠죠. 도서관에서 이렇게 뭘 먹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간식도 사서 먹고 하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하고 도서관은 너무 조용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말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 책이 이렇게 많은 곳은 잘 없거든요. 보통 서점은 문제집 위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동 도서를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대구에도 큰 서점이 있지만 여기 공간이 너무 좋고 그리고 전시해 놓은 방식도 너무 좋고 해서 자주 오게 돼요. 온라인 서점이랑 오프라인 서점이랑은 좀 기능이 다르다고 봅니다. 온라인 서점은 예를 들어주고 자기가 찾는 책을 찾기에는 되게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책을 보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대형 체인 서점도 다르고 베스트셀러 위주로 나가고. 근데 지역 서점에 이제 오프라인 서점에 직접 오면 한눈에 책을 만날 수 있는 게 되게 직관적으로 되게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저희는 이제 정말 다양하게 나가는데 거기에서 우리 서점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오늘 판매된 책인데 보면 3권을 빼고는 다 각자 한 권씩만 사간 거예요. 그만큼 독자들은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의 책을 마음속에 어떤 책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 그냥 오늘 책 사러 가고 싶은데 그러면 그 서점에 가서 여러 가지 책을 보다가 그냥 책을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그렇게 가는 그런 게 만나러 가는 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서점은 우연한 발견, 우연한 만남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다양한 만남이 가능하도록 어떤 여러 가지들을 설정을 하는 거죠. 자본 논리로 질주하는 시대. 책방은 그래도 느리게 걸어야 합니다. 손님들을 맞이하는 1층에 참고서를 놓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죠. 어떤 서점에 갔는데 1층에 어떤 그림책을 보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책들이 잘 안 나간다는 걸 알거든요. 그 주인주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놓은 거는 그런 책들을 좀 전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아닌가. 어떤 매출을 희생하고 어떤 그 공간을 의도하고 이런 것들이 보였을 때 좀 아름답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지역민들이 저희 서점을 되게 좀 편하게 느끼고 그리고 편하게 이용하고 되게 이웃과 함께하는 서점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지점이구나 그런 아름다움을 저희 서점은 좀 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책방이 없어도 그냥 불편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지역에 서점이 없다 해도 그다지 문제될 건 없겠죠. 그런데도 책방지기는 서점으로 사람들을 모을 방법을 찾습니다. 책을 직접 만지고 느끼고 사는 경험은 삶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만나 좋고 내일은 저 책을 만나 좋은 서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큰 세계를 만날 수 있도록 책방지기는 오늘도 환히 불을 밝힙니다. 좋은 서점은 좋은 책을 만드는 출판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벌써 70년. 대구엔 대구 경북의 책 역사를 간직한 오래된 출판사가 있습니다. 평사원에서 회사 얼굴이 된 신중현 대표는 40년째 그 맥을 잇고 있죠. 이게 펜글스예요. 활자체가 아니고 펜글스를 일일이 다 쓰셨다 하더라고. 6.25 전쟁을 피해 대구로 온 문인들과 함께 만든 책.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이런 거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대구의 출판 역사를 알 수 있고 가장 많이 출판한 책 주제는 대구입니다. 지역을 주제로 지역 작가들이 글을 써냈죠. 대구의 오늘이자 과거가 될 이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2020년에 우리 대구가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받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지역 출판사 갈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은 대구 시민의 기록 제가 원고 청탁을 50명에게 청탁했는데 그 감동적인 거를 일본에서 몇 곡지 보내달라 해가 보내주니까 그때 나온 책들이 일본에서 동시에 번역을 하고 우리 어르신의 기록 그곳에 희망을 심었네. 이렇게가 일본에서 같이 출간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구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지금까지 제가 40년 출판했을 때 가장 보람 있었고 지역 출판사가 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판사의 편집자는 책을 연출하는 총감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책의 가독성을 높이는 내부 디자인 과정은 아주 신경 쓰이는 일이죠. 두 줄로 하고 그 사이 행간 조금 좁혀야겠는데 지금 너무 떠 있어서 한 3분의 2 정도.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옥신각신 교정팀과 편집팀의 물러섬 없는 논의가 계속되네요. 저 지금 요 간격이 이 간격보다는 크잖아요. 네, 요 간격이 이거 커요. 그러면 여기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고집이 셉니다. 둘 다 양보를 안 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두 분 다 고집이 있으신 걸로. 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괜찮다라는 게 나옵니다. 취향이 다르긴 한데 겹치는 데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요. 고칠 거 좀 더 있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과정이 잘못된 글자나 글귀, 맞춤법 등을 고치는 교정과 모호한 표현, 내용의 오류를 올바로 수정하는 교열 작업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본 거고요. 여기 이렇게 보고 이거 수정하고 나서 작가님이 써오신 원고에 작은 따옴표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다 빼기로 작가님이랑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빼는 거 표시해놨고 이제 원고를 보는데 좀 전문 지식이 있어야 좀 잘 다듬을 수 있는 원고 같은 경우에는 뭐 학명이라거나 뭐 특정 나무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오류가 있어도 제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신경 쓰이죠. 보통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몇 번 정도 교정을 봐요? 기본적으로 한 2-3번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정을 하고 나서도 또 수정을 하고 통일을 할 게 많이 생기거든요. 뭔가 책으로 나왔는데 완성도가 이렇게 떨어지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사소한 부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진짜 꼼꼼하셔야 근데 이게 가능하잖아요. 약간 강박증 있으면 하기 좋아요. 오래 앉아서 종이를 뚫어져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고치고 고치다가 이제 더 손볼 데가 없을 때 그제서야 인쇄에 들어갑니다. 컬러책은 검은색과 청색, 빨간색, 노란색을 차례로 덧입혀 인쇄하죠. 농도나 비율을 다르게 했다간 엉뚱한 색이 나오기 때문에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작업입니다. 그러고도 약 20가지의 공정을 거쳐야 비로소 단 한 권의 책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공들여 책 만들 일이 많지 않습니다. 서점을 찾는 독자들만 줄어든 게 아니라 책을 찾는 사람들도 꽤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중현 대표는 독자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서점에서 주로 하는 작가와의 대화를 출판사가 직접 여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세 명의 인물이 탄생한 배경 혹은 주변에 물 보고 있다든가 뭐 이런 거 되게 궁금합니다. 네. 하나에게 부모는 뭐 괜찮은 존재이기도 하고 미안하고 또 원망스러운 존재이기도 하고 화려하지 않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의 오늘을 담기 위해 지역 출판사는 마음을 다해 책을 만듭니다.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도 세월이 가도 그 당시에 지역민이 가진 콘텐츠와 생각과 역사를 만들고 보존할 수 있는 게 지역 출판사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귀하고 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책과 가까운 편이신가요?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주어진 일상을 소화하다 보면 여유가 생겨도 책을 손에 쥐기는 쉽지 않죠. 올해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제 주변 친구들만 해도 책을 그렇게 자주 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연인들끼리 데이트하거나 친구들끼리 놀 때 막 술 먹거나 영화관 가거나 PC방 가지 책방에 가지는 않거든요. 잘. 그런데도 구현일 씨는 책방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지하, 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 말이죠. 그의 책방 손님은 여느 서점과는 다릅니다. 책보단 두 마리의 고양이를 보기 위해 또는 그냥 목을 축이러 오기도 하죠. 그래도 책방직인 매번 매대를 꾸밉니다. 책이 놓인 서간은 마치 소품샵처럼 만드는 게 목표.
서가를 이렇게 이쁘게 꾸며놔야지 한 번이라도 좀 더 눈길이 가고 이뻐서라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책을 펼쳐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가를 이렇게 좀 약간 특색 있고 예쁘게 꾸미는 것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쪽 서가에는 뭐 다양한 시도를 했었었는데요. 저희가 약간 컬러 테마를 정해서 뭐 파란색으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 파란색으로 꾸며놓고, 약간 파란색 북커버 디자인들로 약간 이렇게 딱 서가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약간 이목을 집중시켰었습니다. 실제로 이때까지 했던 서가들 중에서 컬러 서가들은 반응도 되게 좋았던 편이고, 그래서 진열이나 큐레이팅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에요. 책에서 출발하고 책이 중심이지만 문턱은 낮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카페라는 위장막이었죠. 약간 책방이면 꼭 책을 사야 될 것 같잖아요. 느낌상 왠지 안 사고 나가면 눈치 볼 것 같고. 근데 카페라고 생각하거나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해주면 나 책 안 살 건데 여기 가도 되나? 우리 음료 마시고 가도 돼 여기. 아 그래? 이렇게 생각해서 더 편하게 방문 주실 수 있고, 고양이 보러 왔다가 그냥 책도 이렇게 많이 깔려 있으니까 그냥 서가를 좀 예쁘게 조성해 놓으면 서가에도 한번 눈길을 주시고, 책을 펼쳐봤다가 이 책 괜찮다, 읽어보고 싶다 생각하셔서 구매해 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문을 연 지 4년. 이젠 책을 고르는 책방지기만의 철학도 세워졌습니다. 좀 내용도 좀 저희 책방이랑 결에 맞고 좀 좋은 주제의 책이어야 되고요. 좀 합리적인 가격이어야지 약간 소비자들도 좀 편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고, 북커버 디자인도 좀 약간 매력 있고 약간 예뻐야지 약간 좀 입고를 하는 편입니다. 연일 씨의 철학을 꼭 닮은 책은 독립출판물이었습니다. 독립출판물은 통상적인 책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작가가 직접 기획하고 인쇄해 배포까지 전부 책임지는 책을 말합니다. 다들 너무 개성 있고 자유분방한 그런 서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딱딱한 책 그런 게 아닌 진짜 막 하고 싶은 말 다 적어놓은 그런 책들이 많은 거 보고 와 진짜 자유롭고 멋있다.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 매력을 느꼈고요. 그때부터 참 차근차근 준비를 했었죠. 네. 대형 서점에선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책. 하지만 우리 지역에선 이미 오래전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대구의 터를 잡고 10년간 독립출판물을 판매해온 김인혜 책방지기가 그 주인공이죠. 어떻게 뭐가 다른지 책 몇 권을 살펴볼까요? 이건 시집인데 이렇게 이제 시가렛이라고 해서 이렇게 담배처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언제든지 시를 꺼내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뒷면에 이렇게 시가 있고 이 시의 일부를 좀 발췌해서 이렇게 이 껌 하나가 하나의 만화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단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화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하세요.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 너무 귀여워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야기부터 실험적인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좀 사적인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중 출판에 하지 못하는 좀 독특하고 그리고 좀 새로운 방식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어떤 아지트를 좀 만들려고 했었어요. 5명 다 독립 문화를 좀 사랑하는 친구들이어서. 근데 이제 대구에서는 독립 출판물을 소개하는 곳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작을 독립출판물 서점으로 좀 시작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독립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자 독립문화를 좀 소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5명이서 같이 좀 의기투합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책을 판매하는 데 그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죠. 대구의 이야기를 담은 이 책들은 그 결실입니다. 북성로가 어르신들이 친구도 만나러 오시고 그래서 다방들이 오래된 다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방 6군데를 좀
골랐고요. 6군데를 고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다방에 가서 쌍화차를 먹으면서 이렇게 6개의 다방을 골라서 독립출판 작가들이 하나씩 다방을 맡아서 탐방하듯이 다녀온 다음에 쓴 책이에요. 항상 그런 것들이 소개되는 장이 있어야지만 계속 유지되고 또 창작하는 사람들도 계속 창작할 수 있고 그 창작물이 다시 이제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 그게 약간 뭐랄까요? 역할인 것 같아요. 서점 주인들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책을 잘 발견해가지고 잘 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서점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길을 여는 책방지기의 도전은 이어졌습니다. 먼저 독립출판 제작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는 물론 그림이나 사진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책으로 묶은 이들을 선별했죠. 벌써 10년째 이 축제는 독자와 창작자를 연결하는 문화의 장이 됐습니다. 서점이라는 곳은 책을 소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가진 공간이기도 해서요. 이런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같이 이런 것들도 해보고 그 관심사에 따라서 또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고 향유하는 공간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책방 10주년을 기념해 만든 이 작은 LP 하나엔 책방지기가 꿈꾸던 문화공간 10년의 세월과 사람, 책, 예술이 담겨 있습니다. 기획 공연하면서 저희가 좀 모셨던 뮤지션 분들에게 우리가 10주년이 됐으니까 그 책과 책방에 관한 노래를 조금 하나씩 만들어 주십사 하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흔쾌히 또 이렇게 한 곡씩 만들어 주셔가지고 총 8곡이 수록돼 있고요. 책을 읽지 않는 시대. 사람들은 왜 하필 책방이냐고 자꾸만 묻습니다. 이내 씨는 그 대답을 알고 있을까요? 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 많고요. 좋은 사람들을 내 곁에 둘 수 있고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인 숲에 제가 있는 거죠. 언제라도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서점이 거기에 있다라는 게 항상 저한테는 좀 따뜻한 뭐랄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서점들도 오래오래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대구에 왔을 때 우리가 문을 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좋은 사람들을 위해 책방지기가 준비한 책. 그 책이 바로 당신을 위한 한 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삶의 열쇠가 있는 곳. 책방은 오늘도 숨을 쉽니다. 책을 읽으면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헤매고 할 이유가 없었구나. 책 안에 답이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책이 갖고 있는 매력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세계든 이미 그 세계를 먼저 접한 사람들이 멋진 가이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책의 가이드를 따라서 방향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책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